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지 트래버입니다. 세상에 낡고 오래된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책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잠깐 이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몇 가지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지나갔는데 늦게나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70년대 LP판 똑순이 김민희의 캐롤송입니다. 어렸을 때 아역배우 시절 모습이네요. 전엔가 텔레비에 나왔는데 이제 아줌마가 되었더라고요. 자,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왼쪽에는 레이프 가렛 70년대 방한 공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당시의 가수입니다. 방한 공연 때 그때 여학생들이 속옷까지 무대에 던져가지고 아주 사회적인 무리가 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소년이어가지고 여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요. 자, 그 다음에 프라모델. 자, 이렇게 제가 수집하는 책들과 소품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책은 먼 나라 이웃나라. 자, 이 책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오랜만에 한번 볼까 합니다. 저도 이 책은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지금 보는 겁니다. 언제냐? 이게 다시 책을 꺼내본 지가. 자,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총 6권짜리 책입니다. 1권이 네덜란드 편, 2권이 프랑스 편, 3권이 도이칠란드 편, 4권이 영국 편, 5권이 스위스 편, 6권이 이탈리 편이 있네요. 자, 총 6권으로 이게 94년인가? 네, 94년도 판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94년도 판. 자, 이분은 양력은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전에 이렇게 심의필이 딱 이렇게 찍혀 있었죠. 그리고 이연복 교수님의 사진. 덕성여대 교수로 있었고요. 덕성여대 교수였죠. 교수고 덕성여대 총장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굉장히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러신 분이 이제 만화를 그리셨습니다. 이 만화계에서는 아주 좀 특이하신 분,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학습 만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만화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는 대상, 그리고 좀 이렇게 만화하면은 사회악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은 학교 운동장에 만화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학교에 집에 있는 만화책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가지고 가면은 운동장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화형식을 치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화책을 불태웠던 거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던 게 아주 푸대접을 받던 그런 만화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언젠가부턴가 그때 미국 영화인가 주라기 공원, 그게 이제 아마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1년 동안 뼈 빠지게 죽어라고 이제 그걸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그 번 돈보다도 영화 한 편으로 찍은 돈이 더 어마어마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쇼킹 그걸 받은 거죠. 그리고 일본 만화 산업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만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양,
만화로 인해서 그 벌어들이는 그 돈, 그것도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거 문화 콘텐츠가 이게 굉장한 이거 하나의 이것도 산업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만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제 만화도 하나의 산업이다. 이런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전국의 대학교에 아마 100개가 넘는 만화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나의 그 인기 직종도 또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종이 만화가 이제 점점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그 인터넷상으로 이제 만화에 그리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벗어났는데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거를 한 조금이라도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1권 네덜란드 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제1권 네덜란드 편. 자, 여기 이렇게 작가가 이제 친근하게 독자들과 이렇게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 이처럼 여러분들과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게 되어 무척 기쁘구나. 잠깐. 왜 독자들에게 처음부터 반말이죠? 어린이의 인격을 이처럼 첫 해부터 무시하긴가요? 내가 반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 작가와 독자라는 인쇄물을 통한 뚝 떨어진 관계를 떠나 마치 아저씨랑 마주 앉아 오손도손 얘기하듯이 모든 걸 탁 터놓고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자는 뜻이지 뭐.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가가 이제 친근하게 독자들에게 다가서면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나가기 이제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네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재밌게 이제 독자들과 작가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밌게 역사 이야기에 대해서 풀어나갑니다.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전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뭐 한국 역사에서 배우고 또 조선 역사에서 배우고 또 그 이전 고대사도 배우고 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학교 과목 시간에 뭐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기회는 있었는데 동양사라든가 서양사는 우리가 뭐 수박 겉 핥기식 이런 식으로 좀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더더욱이 이제 유럽사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자세하게 배울 기회는 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원복 교수님의 이 만화책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정말 이게 로마의 역사, 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뭐 프랑스의 대혁명, 뭐 이거를 조목조목 아주 재밌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 먼 나라 이웃 나라는 하여튼 공존의 대히트를 친 아주 국민적인 만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1700만 부지 뭐 가정마다 이거 뭐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또 누구나 거의 다 읽었을 정도로 아주 뭐 이거는 대히트적의 최장기 베스트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대단한 그 만화책이죠. 만화에 대한 인식도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게 또 그전에는 학부모들이 우리가 만화책을 보면은 학부모들이 보통 이거 뭐 난리가 나죠. 너 공부 안 하고 만화책만 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책장에 만화책을 이렇게 꽂아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보통 책장에는 뭐 위인전기, 동화책, 뭐 세계 뭐 이런 명작들 이런 거는 꽂아놔도 만화책은 안 꽂아놨죠. 보통 약간 잘 살았던 집들은 그때 당시 70년대 만화 잡지들 뭐 소년중앙, 어깨동무, 새소년 이 정도는 뭐 크라마몽고 또 이 정도는 이제 꽂아놓은 거는 있었습니다. 그런 좀 잘 사는 집 경우죠.
그리고 일반 만화방의 만화책은 꽂아놓는다는 거는 거의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던 걸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그 만화책이 이렇게 이제 학습 만화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되고 만화책도 하나의 이제 교육적인 가치로서 활용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계기가 된 점에서 굉장히 만화 어떤 우리 사회에서 큰 하나의 그 획을 그은 아주 좋은 의미의 만화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 조금 더 제가 이제 이 만화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원복 교수님의 전에 만화책이 좀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이원복 교수님이 만화가 폭풍의 그라운드인가? 그 만화책이 기억이 납니다. 축구 관련 스포츠 만화인데, 그때 당시 만화책가 아마 일본 만화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 조금 없는, 이게 일본 만화인지 우리나라 만화인지 극화체로 기억이 되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 이원복 교수님이 그런 투의 체 만화를 좀 그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훗날 이제 점점 이제 이분만의 그 독특한 이제 만화체로 이렇게 돌아오죠. 이런 캐릭터, 이런 만화체 하면은 이원복 교수님의 만화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분의 만화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보통 만화뿐만 아니라 뭐 어떤 분야든지 예술 분야, 어떤 아티스트든지 잘한다는 건 기본입니다. 잘한다는 거는 잘 그린다, 뭐 가수가 뭐 노래를 잘 부른다, 이런 건 뭐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보다도 그 가수만의 독특한 창법, 독특한 보이스, 독특한 목소리, 하여튼 이런 게 있어야지만 대중들에게 각인이 되고 인정을 받고 최고의 가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잘 그린다는 거는 잘 그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 많고 암만 극화체로 사실적으로 그려도 이게 어떤 독창성이 없고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인정을 받질 못합니다. 그림 잘 그리는 것만으로. 그 그린 아티스트라면은 그 분야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 자기만의 화법, 자기만의 어떠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야지만 사랑받는 그 아티스트가 되고 만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원복 교수님도 자기만의 독특한 만화의 세계를 만들었다.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또 만들었다. 스토리의 세계를 또 만든 거죠. 이 부분에서 약간 옛날 극화체 좀 보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원복 교수님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전에 이제 이원복 교수님의 만화가 기억이 나는 게 시간이와 병호의 모험,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70년대인가 75년도, 예, 이원복 교수님이 75년도 독일 유학 시에 그렸던 만화입니다. 그때 유학을 하면서 원고를 국내를 보내면서 계속 그렸던 만화인데 새소년에 연재되었던 만화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제가 봤던 기억이 나고, 조금 에피소드를 덧붙이자 그러면은 이 시간이와 병호의 모험이, 이게 이름이 고등학교 친구의 이름이라 그럽니다. 이게 재밌죠? 이거 자기 주변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주인공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나중에 이원복 교수님이 뭔가 이 책은 부족하다, 뭔가 오류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원복 교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만화를 시작하게 됐냐. 여기 대해서 제가 또 들은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복 교수님은 아마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낙서로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7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아마 그때 당시
자녀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그때 당시는 먹기 살기 어려울 때니까 일일이 지금부터 뭐 자기 자식들을 금이야 오기야 전부 키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 부모님은 생활 전선에 나가셔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던 차에 이원복 교수님은 혼자 있었던 시간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하니까 낙서를 집에다 그리다가 이제 이게 발전이 돼서 이제 만화를 이제 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만화를 그리게 됐는데 학교에서 학교 신문부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신문 만화에 4컷짜리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점점 주변에서 이 아이는 그림을 그리는 아이,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이렇게 아마 인식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친구의 아버지가 소년 한국일보사 주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복 그 작가를 보고 너 그러면 우리 그 회사에 와서 한번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알바를 해보지 않겠냐 해서 다음날 찾아갔는데 일거리를 주는 게 일본 만화를 던져주면서 이거를 그대로 베껴서 그려라. 그러니까 습자지를 대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베끼는 거죠. 그거를 따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절 만화입니다. 일본 만화. 옛날에는 이제 어떤 표절에 대한 이런 게 개념이 관념이 이게 좀 약해가지고 그때 당시엔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그대로 베껴서 연재를 했던 거. 작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니면 가명을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일본 만화를 굉장히 많이 표절을 해서 이제 연재를 했습니다. 이 일을 이제 이원복 교수님이 학생 때 맡았던 거죠. 여기서 계속 그래서 이런 표절 만화를 그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원복 교수님이 자각을 하게 된 거겠죠. 본인이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또 자기만의 이걸 또 그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일본 만화의 이 화법이 필체가 이제 이게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게 어느 그 화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제 이런 시점이 온 거겠죠. 그러니까 작가도 이제 이거 내가 나만의 이제 화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만의 세계를 만화 세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벗어난 걸로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이원복 교수님이 대학교를 이제 건축학과를 나오고 이제 독일 유학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독일 유학을 시각 디자인 이쪽으로 해서 독일 유학을 떠나는데 독일 유학 중에 하여튼 그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와 병호의 모험 이것도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잠깐 국내에 돌아왔는데 국내에서 그때 당시 소년 한국일보 그 사장 소년 한국일보 그 사장이었던 김수남 씨 아마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김수남 씨가 이분이 이제 이분하고 아주 가까웠는데 나이 차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유럽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라. 유럽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즉석에서 그러면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 제목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먼 나라 이웃 나라가 그러니까 81년도부터 이게 이제 계속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이원복 교수님만의 어떤 작품의 세계가 이때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정말 하나의 이제 최장기 베스트셀러. 정말 이거는 저 만화사에서도 영원히 기억돼야 될 정말 이제는 하나의 고유명사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계속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계속 사랑을 받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뭐 내용도 좋고 또 재미있고 쉽게 역사를 이해를 하게 되고 자 그렇게 하여튼 이원복 교수님의 만화가 이제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나중엔 이원복 교수님은 대전 그 대용동인가? 예, 그쪽에서 이제 그 테마 그쪽에서
이연복 만화관 건립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이분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다 인정을 받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이분이 한 만화사에서 하나의 이제 어떤 자기의 자리를 정립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저도 찍으면서 옛날에 저도 읽어봤는데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먼 나라 이웃 나라 이 책장을 넘기면서 그 전에 읽었던 그 전에 보았던 이런 그림을 보니까 저도 감회가 새롭네요. 그림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